昨日午後11時過ぎ、宮崎市の大淀川を捉えた情報カメラの映像です。画面中央で閃光が走った後、竜巻とみられる突風がゴーという大きな音とともに何かの破片を巻き上げながら迫ってきています。もう一度映像を早送りして見てみますと、突風が画面右側に迫ってくる様子がより鮮明に見て取れます。こう渦巻いているのが分かりますね。はい、宮崎市では昨夜竜巻とみられる突風が発生し、多くの住宅が被害を受け、怪我人も出ています。宮崎市の大淀大橋の南詰めに来ています。道路に電線が垂れ下がってしまっているのが確認できます。そしてこちらの建物、壁が大きく剥がれ落ちてしまっています。昨夜11時ごろ、宮崎市内で竜巻とみられる突風が発生しました。この突風によって城ヶ崎や大淀地区など広い範囲で住宅の屋根が剥がれたり、窓ガラスが割れたり、電柱が倒れるなどの被害が出ました。宮崎市の中村東です。左手に建材店があるんですが、壁一面剥がれ落ちてしまっています。トタンが道の方にも落ちてきてしまっています。 역대급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에 본격적으로 상륙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야자키시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토네이도가 발생하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NHK는 미야자키시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에 대해서 태풍 주위에 발달한 정난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시코쿠나 토카이, 관동 지방의 넓은 평야에서 비슷한 토네이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토네이도는 헐리우드 재난 영화나 실제 미국의 거대한 대륙에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일본 열도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를 직접 경험한 일본인들이나 영상으로 토네이도를 본 일본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밤에 덮친 토네이도는 최악입니다. 어둡고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공포스럽네요. 토네이도는 낮의 기온 상승과 풍향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상 외였습니다. 앞으로 거대한 태풍에 맞추어 토네이도 등이 늘어나는 모습이라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토네이도라고 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 영상을 유튜브에서 가끔 봤어요. 하늘에서 코끼리 코처럼 뻗어 오싹한 그림자. 그것이 일본의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무섭습니다. 영상에서는 사막 등에서 잘 발생한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와는 다른 것인가요? 어쨌든 그런 돌풍이 덮쳐오면 집이 하나도 없어지겠네요. 발생을 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진과 함께 위협을 느낍니다. 토네이도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진은 아직 건물의 내진화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토네이도를 견딜 일반 주택은 없습니다. 지하실이라면 유효할지도 모릅니다만 습기가 많은 일본에서는 지하실은 보급되지 않고 이번과 같은 호우를 동반하는 경우는 결국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두운 밤에 들이닥친 토네이도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는데 지진에는 어느 정도 대비를 했지만 태풍과 토네이도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초당 약 50m 돌풍을 몰고 온 태풍 산산의 위력은 이동 중이던 자동차들을 뒤집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네이도는 미야자키시의 엄청난 강풍으로 지붕과 나무를 쓸어버렸는데 엄청난 폭우까지 내려 도시 전역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산산이 규슈 지역에 상륙하면서 미야자키시와 가고시마엔 29일 8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태풍의 열도에 따라 너무나도 천천히 이동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태풍 10호의 움직임이 늦고 총 강우량은 더욱 늘어나 심각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평소 폭우가 내리기 쉬운 장소에서도 지금까지의 기록을 웃도는 기록적인 폭우가 되고 있고 심지어 별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재해가 발생한다며 최고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태풍 중심부가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지역까지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시에서도 자택 현관이 침수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현지 방송에서는 물이 배꼽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소연하거나 토사재해가 일어난 현장에서는 용수로가 토사로 붙이고 창고의 문이 뒤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말 그대로 역대급 태풍으로 인해 최악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여행 가는 이들이 눈총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지진 우려에도 8월에만 한국 여행객 138만 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우려에도 항공권이 더 싸졌다며 일본을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한국 사람들 겁나 많이 놀러 간다면서요 라는 글과 함께 완벽하게 물에 잠긴
일본 지하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난 29일에는 후쿠오카 공항에 에어서울이 흔들리면서 착륙에 실패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결국 회항해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며 이후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도 후쿠오카에서 태풍 산산의 강풍이 맞서 싸우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미국 ABC 방송은 이 장면을 보도하며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하기 전 강풍에 시달리면서 좌우로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다행히도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에 도착한 한국 여행객들은 태풍 산산으로 수해 체험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29일 오전 7시경 태국 방콕 돈무안 국제공항에서 후쿠오카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속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台風10号の強風に煽られ飛行機の機体が激しく揺れています。これは今朝7時ごろタイ・バンコクのドンムアン国際空港から福岡空港へと向かっていた飛行機の中の映像です。撮影していた人が不安の声を上げた次の瞬間、大きな揺れが発生。乗客から悲鳴が上がります。乗客の中には泣いている人もいたといいます。大丈夫か。機体を上下左右に大きくロールさせながら無事に福岡空港に着陸。すると機内では乗客から拍手が起きました。空の便は今日の国内線で日本航空と全日空が合わせて494便の欠航を決めています。ゆっくりと進む台風の影響で明日も日本航空では国内線280便の欠航が決定。全日空も国内線346便と国際線4便の欠航を発表。合わせて6万人以上の旅行者に影響が出ることになります。 항공기에서 한 사람이 불안한 목소리를 내며 촬영했는데 큰 흔들림이 발생하자 승객들의 비명이 커졌습니다. 기차가 좌우로 흔들리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비명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는데 승객 중에는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하자 기내에서는 승객으로부터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일본인들은 결항을 불평하지 말아야 할 교훈을 주는 영상이다. 박수치고 싶어지는 기분을 알 수 있다. 안전하게 착륙시킨 기장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 이런 소란을 피울 거면 태풍 때 비행기를 타지 마라, 내리지 마라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에도 동구장에서 강행하려던 일본 프로야구에 새로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이 9시간 넘게 열차 안에서 꼼짝 못하고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포니치, 스포츠워치, 니칸 스포츠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29일 다음 경기 장소로 이동하던 야쿠르트 스왈로즈 선수단 일부가 고속열차 신칸센 앞에서 새벽 시간까지 속수무책인 대기 상태로 머물러야 했다고 했습니다. 태풍을 동반한 폭우로 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동구장을 가지고 있는 구단들은 비가 오든 눈이 내리던 어떤 기상 환경에서도 야구를 할 수 있다고 자랑해왔는데 이번 태풍 산사는 급이 달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는 이날 예정됐던 요미리 자이언츠와 홈경기를 일찌감치 취소했지만 주말 3년 전에 열리는 히로시마로 이동하기 위해 선발로 예정됐던 투수들과 일부 스태프 등 10여 명을 미리 출발시켰다고 했습니다. 일기예보를 감안한 신속한 조치였지만 태풍 산산이 더 빨랐습니다.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열차 안에 장시간 갇힌 상태를 일본 매스컴에서는 자조적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칸센 통조림. 이상 쓸멍이었습니다.